집에도 가야 되고. 자, 가빈이는 이제 좀 아시죠?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하면 함수의 기본은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동욱이도 영상으로 볼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뭐 매번 그렇지만 이제 혼자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어렵다고 많이들 말하고 특히 뭐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여러분 여기 책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해가지고 마지막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진 안 하는 거야 보자마자. 왜냐면 수학 시간인데 막 기호도 엄청 많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담백하게 그냥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기는 사실 역함수는요 어쩌면 합성이랑 비슷한 느낌은 또 뻔해요. 그러니까 좀 낼게 솔직히 나는 알아 못 내겠지 시험에. 그러니까 좀 뻔한 걸 좀 다들 공감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라면 이제 흰 종이 띄워놓고 원래 제가 지금 이걸 또 섞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것도 없다. 바로 먼저 여기 책을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한 달락씩 한번 좀 설명을 재설명을 해볼게요. 뭐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역함수는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역함수가 뭔지는요 이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방금 쉬는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배웠잖아. 자 요거 우주야 함수 맞나요? 지난 시간 내용 함수의 뜻 만족하죠. 그리고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얘는 뭐 이름 같은 거 있을까? 1대1 되나요? 나오나? 1대1 돼? 자, 그럼 1대1은요, 진짜 소개팅이야, 쉽게 말하면. 제가 방학 때는 소개팅 얘기했었는데, 1대1은 1대1이야, 정말. 근데 지금 여기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좀 사랑의 작대기입니다. 1대1이 안 되는 그림이 사실은 뭐, 이름이 없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굳이 말하면 대응은 돼요.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옛날에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위로의 함수라고. 제가 이번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냥 함수잖아. 근데 이번 페이지는요. 자, 맨 앞에는 뭐가 써있어요? 역자가 써있지.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요. 이 함수를 가지고 뭐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로 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원래는 정의역이 1, 2, 3, 치역이 1, 2잖아. 이걸 반대로 뒤집자는 거예요. 화살을 전부 다. 그리고 자 뒤집었을 때 어쨌든 뒤집으면 새로운 정의역은 이쪽이죠. 새로운 공역은 이쪽이잖아. 치역이라. 이렇게 해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도 이게 함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파란 색깔 보세요. 이 파란 색깔은 가나 함수일까요? 우리가 함수 아니지 파란색은. 다시 원래 검정색은 함수였잖아. 파란색은 왜 함수가 아니야? 가면? 이 1이 지금 2개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역함수는 반대로 써면요 항상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 반대로 써봤자 여러분들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 뭐 길게 써있지만 다른 거 아니야. 여기 써있네요. 반대로 가는 게 원래 역함수의 뜻이야. 화살표를 반대로 써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요. 이 파란 색깔 새로운 함수는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x가 2개를 써요. 지금 얘는 y인데요. 이제 새로운 x가 된 거예요. 이 반대로 쐈으니까. 그치? 그럼 자 언제 역함수가 있냐? 자 밑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역함수는요. 무조건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다시 역함수는요. 아까 우리가 배운 종 중에서 1대1 대응이 사실 가장 강한 조건이잖아. 1대1도 돼야 되고 대응도 되는 게 그 정도로 강해야 역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함수가 아니면요. 역함수가 일단 없습니다. 반대로 가면요. 함수가 아니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해돼? 고로
사실은 2차 함수 같은 건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없는 거야. 걔는 1대1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돼?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그게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내용을 다시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언제 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반대 방향 성립을 해요. 이번에 배운 표현으로 가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요? 뒤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대요. 그 말은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그 문제 넘어가요. 박스 문제로. 같은 말인데 이제 역함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역함수가 있단 말은 반대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란 말은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개가 오른쪽에 써있긴 해요. 필요충분 조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같이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지금 문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뭐 두 번째로 하기 민망한데 기호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쏘았더니 그게 새로운 함수가 되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 새로운 함수를요. 이렇게 쓰면 해석해볼까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기호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보통 이제 읽으실 때는 F 인버스라고 해서 F-1이 아닌들 F 인버스라고 해서 아마 인버스가 영어로 뭐 반대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F의 반대로 만든 함수라는 거예요. 원래가 이쪽이면 인버스는 반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호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 있는 성질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문제로 봐야 돼. 이게 이래봬도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구분해 드릴게요. 알겠지? 첫 번째 1번의 별표 두 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역함수 문제 80% 이상은 이걸로 봅니다. 근데 또 언뜻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오른쪽에 혹시 간단한 예시 하나 써보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번 페이지에 별표를 약 2번 했거든요. 어려우면 사실 그 2개만 정확히 알아도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F는 인버스가 없잖아. 원래 함수 F입니다. 원래 함수가 1,2를 지나요. 그러면요, 역함수는요 무조건 이거를 지나야 돼요. 반대로 2,1을. 반대로도 가능해요. 역함수가 2,1을 지나면요 원래 함수는 당연히 1,2를 지나야 돼요. 보통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이쪽 방향으로부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쌤, 근데 이게 왜 되는데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검정 색깔이 F거든. 자, F는요 2 넣으면 뭐가 나와요? 아, 이거 구분이 안 되네. 이거 3을 넣어볼게요. 자, F는 2 넣으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지. 근데 역함수는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 역함수에는 3을 넣으면 당연히 2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반대 방향이라 당연히 저 반대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어차피 반대로 가는 거잖아. 원래 함수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당연히 역함수는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원래 방향,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결국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밑에 보시면 역함수 구하기라고도 물론 배워요. 이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내가 말한 적 있을 거야. 고2부터는 역함수를 못 구해요, 오늘이. 근데 역함수 우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다?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푼 법이에요. 이제 얘는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확 와닿을 거야. 사실 앞으로 역함수 문제는요, 역함수를 안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역함수가 2,1을 지난대요. 원래 함수는 1,2를 지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야 안 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 시험 범위는 구하는 것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돼. 물어보잖아 밑에서. 근데 고2부터는 알아도 못 구한다고요.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돼요. 나중에는. 자, 어쨌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은 묶으셔가지고
이거 세 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배운 합성과 버무려져가지고 소위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자, 얘를 일단 간단히 읽어보고 뒤에 가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배웠던 혹시 기억나? 예전에 저희가 이제 뒤에 가시면요, 막 합성도 나오고 역함수 막 나오면서 막 긴 식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간단히 할 때 이런 애들을 막 섞으면 아까 배운 거랑 포함해서 뭐 간단히가 돼서 사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쓸 어떤 성질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얘 한번 보실래요? 자, 왼쪽에 봐봐.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했지. 좀 궁금하잖아요. 합성도 배웠고. 그걸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될까? 재밌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자, x를 넣었더니 x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 배운 항등함수의 문제야.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사실 뒤에다가 혹시 빼기보실래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요, 사실은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 전에요. 항등함수 i는 합성하면 사라진 역할이다. 이제 막 계속 간단히 될 거예요. 만나면서 지워지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겠죠. 반대로 갔다가 또 돌아가잖아. 그럼 원래 함수가 돼요. 마치 지난번 집합에서 여집합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쉬는 시간 전에 합성 배웠고 지금 역함수 배웠잖아. 요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역시나 이제 이거는요, 얼마 전에 드모르간 느낌을 좀 돌리면 돼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차이점은 요 인버스를 한 개씩 주는데 앞뒤 순서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이거 세 개는 그냥 통째로 외워서 좀 이따가 간단히 할 때 이제 이용해서 막 계속 간단히 할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또 확 와닿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내려가서,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설명 쭉 드리고 그러니까 문제랑 같이 볼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역함수 구하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 새롭게 필기하세요.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들어보시면 기억날 거야. 자, 역함수를 이번 시험 범위 때는 진짜로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서술형 같은 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쉬워요. 자, 구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xy 자리를 바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y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바꿉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다시 정리할 겁니다. y는 이렇게 다시 얘를 y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얘가 뭐다? 이 친구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사실은 간단해 보이잖아. 근데 이제 고2부터 못 구한다는 거야. 이 순서를 알아도 못 구해요. 일단 정리가 안 돼요, 사실은. 결국은 정리가 안 돼요. 나중부터는.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는 뭐 유리함수들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구하기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얘는 한번 문제를 볼까요? 예를 들어, 자, 459번 한번 역함수 한번 구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이번 시험 때까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별표 친 걸 이용할 거예요. 안 구하고 풀 겁니다.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역함수 구해봐라. 구해보세요. 순서는 뭐다? xy 자리를 바꿉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걔가 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구하기도 특히 1차 함수는 좀 쉽잖아. 그나마 구할만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3차 함수 배우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일단은 알아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구하고 푸는 거예요. 사실 못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만 템포를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xy 자리를 바꿔라. 바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식을 y는 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y는 이거구나. 여기 역함수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어려운 거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풀린이 하나가 아니라 구해도 돼요. 근데 이제 구하는 친구는 남들보다 오래 걸리겠죠. 어쩌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별표야. 근데 하나만 실 겁니다.
별표 2개짜리는 진짜 대빵 중요한 거. 얘는 가끔 나오는데 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역함수를 이번 시험 끝나면 다 까먹으세요. 딱 2개만 가져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내용은 어쨌든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며 역함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궁금한 게 2개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뭐 모양상이라도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자, 방해를 위해서 첫 번째 XY 자리를 바꿨잖아. 혹시 이번에는 대칭 이동 중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 없나요? 뭐? Y는 X 대칭이 그거였지. 사실 이미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X, Y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사실은 뭐 때문에? 이 순서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X, Y 자리를 바꾸는 순간 이미 대칭입니다. 걔네들. 근데 자, 아직 별표 아니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응용한 내용이 문제로 나와요. 지금부터 필기할게요. 자, 이거를 응용한 내용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끝나면 이거 2개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맨날 나와요. 529, 3 때 맨날 나오는데 그 사실 딱 2개거든.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볼 거는 첫 번째 원래 함수가 1, 역함수가 2, 그 바뀌는 거. 두 번째가 인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하기 전에 한번 오른쪽에 혹시 간단히 그려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 이걸 제가 원래 함수 fx라고 할게요. 제 맘대로. 그리고 자,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있겠죠. 뭐. 얘도 뭐 그 식인데 있겠죠. 뭐. 근데 방금 여기 결론이 뭐였냐면 얘네 둘이가 뭐에 대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했잖아. 그 말은 여기 그래프 정중앙에 누가? 자, 얘가 지나가는 거 맞나요? 그리고 원래 대칭의 뜻이 그거잖아. 딱 정면 걔가 돼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을 가면 뭐가? 그럼 되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필기하세요. 이제 뒤에 문제로 이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fx와 원래 함수가 이 역함수에 교점이 있잖아. 교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가끔 어쩌다 보면. 이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까랑 똑같은 이유인데 이제 앞으로 고2부터는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요.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해요? 원래 구할 수 있으면 얘네들 연립하면 돼요. 맞잖아. 그래서 이번 시험 볼 때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얘 구해서 그러니까 연립하면 돼요. 교점이니까. 근데 결론입니다. fx랑 누구? 얘 말고 얘랑 교점을 구해도 돼요. 얘랑. 이거의 교점을 구하자라는 게 별표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컨셉이야. 역함수를 안 구하고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이 교점은요. 사실상 이거 3개의 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 둘을 물어봤지만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얘네 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 둘의 교점이 얘네 다 교점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설명 끝입니다. 역함수는 기본적인 뜻은 그냥 함수를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있진 않고 언제?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번 시험 때는. 1대1 대응 문제가 보통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친 첫 번째 문제 2개짜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3개의 성질들은 간단히 하는 계산 문제에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역함수 구하기도 대충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그래프상의 관계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 교점 문제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내려가서 문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 453번 한번 해볼까요? 자, 453 한번 간단히 풀면서 또 역시나 처음은 화살표 문제예요. 근데 뭐 이건 쉬워요. 웬만하면 화살표 문제 쉬워요. 화살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가 2개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화살표를 완성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쟤네 둘을 더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쉬우니까 바로 갈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시 말하면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란 거의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요. 그치? 그리고 자, 뭐 F3은 이거는 그냥 보너스 문제고요. 자, 이거를 할 줄 아냐라는 건데 혹시 나오나? F 인버스 3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인버스가 붙었으니까 이 화살표들을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3을 이 Y쪽에서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3을 거꾸로 가보시면 7이 있구나. 일단 뭐 화살표 문제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고, 뒤로 가. 이제 유형 문제 볼게요. 자, 뭐 앞에 이제 계산 문제는 다 됐고, 자, 유형 문제에 가서 자, 505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별표 친 별표 2개짜리 있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한번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505번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일단 좀 짧아서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할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뭐 숙제 하시고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추가로 질문 받을 테니까 오늘까지 끝을 낼게요. 그래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유리함수, 근데 그것도 기억나. 앞에 유리식이라고 해서 막 계산 문제도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할 게 많아. 유리함수 빨리빨리 해서. 저 막 사실 애 같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시간은 짧고. 자, 웃긴 거야. 주어진 거는 원리함수의 F인데 우리한테 A, B 구하라고 주어진 거는 역함수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가 생겨요. 첫 번째는 역함수를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남들보다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별표친 2개가 뭐였냐면,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주야, 역함수가 3,-1을 지난다? 원래 함수는 뭘 지나는 줄 아세요? 원래 함수는 뭘 지나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숙제는 이거를 많이 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구하고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가은아. 역함수가 9,1을 지나요. 원래 함수가 뭘 지나요? 이거를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런 역함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원래 함수로 갑니다. 그래야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508번 가봐.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2개는 별거 아닌데, 자, 오른쪽에 이것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F 인버스 2.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앞으로 많이 쓸 방법이라, 자, 제가 도입부만, 자, 심 한번 보실게요. 도입부만 살짝 도와드릴게요. 자, 왼쪽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합수하면 대입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이 문제인 건데, 자, F 인버스 2가 어쨌든 뭔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이거라고 해볼까요? 뭐 있을 거니까. 왜 이렇게 둬야 어쨌든 오른쪽에 뭐 하나가 있어야 원래 함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이 문제는. 있을 거니까 뭐 문제 하나 빌려와서 K라고 두고 이제 어디로 가자? 원래 함수로 갑니다. 그럼 갑이나 원래 함수가 뭘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여기서 B 플러스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왔잖아. 위에 점 식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해봐야죠. 위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해서 위에도 한번 넣어서 해보고 밑에도 해봐서 이제 둘 중에 모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해돼? 자,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K가 위로 갈 수 있겠죠. 대신에 K가 위로 간단 말은 0 이상이다라는 가정입니다. 위로 갔단 말이에요. 위로 갔다고 치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야기해 보시면 K가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말이 되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 간다는 거는 0 이상인데 K가 음수야. 이러면 이제 모순이 생긴다. 유료가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입부도 먼저 기억을 하세요. 보통 뭔가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비교 대상을. 그리고 이제 원리함수 나옵니다. 안 구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여러분들이 넣어서 풀어보시면 아마 정답이 나오겠죠. 물론 얘도 이제 선택의 순간인데 요거 되는 걸로 보시면 K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른쪽에 510번 가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되게 웃겨요. 혹시 오늘 앞에서 쉬는 시간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가빈이도 아까도 말했지만 요 앞에도 중요한 게 그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거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오늘 배운 박스 문제 기억나세요? 그 1대1 대응 관련 문제 중에서 꽉 채우는 박스 문제가 있잖아.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요 1대1 대응이란 말 대신에 뭐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상 1대1 대응과 필요 충분 조건, 즉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시험에도 내 생각에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멘트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대1 대응 관련 문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럼 이제 앞에 문제니까 앞에 열심히 한 친구는 그냥 보너스. 같은 문제인데 그냥 말만 1대1 대응 말고 역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얘는 이번 시험 때가 아닌 말입니다.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밑에도 마찬가지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란 말은 1대1 대응함수 보라는 문제 사실. 같은 말인데 그냥 말만 바뀐 거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역함수가 있대요. 그거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1대1 대응 문제가 표현만 바뀔 수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여러분들 이제 513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역함수 구하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얘를 구해보시면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A, B 정도는 추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하게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1차 함수 문제입니다. 왜 1차 함수는 그나마 구할 만해. 사실 2차부터 이미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시간 보실래요? 간단한 2차 함수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이거 역함수 구하는 순서를 너네가 알아봤자 사실은 물론 이 정도 정리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고이 올라가면 정리가 안 돼요. 사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겠지만 이번 시험 때까지 웬만하면 1차 함수는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형 17번에 역함수 구하기 유형이니까 그냥 구해서 풀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519번에 있는 유형 18번 라인은요 일단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그냥 이제 앞서 배운 합성이랑 역함수랑 섞어 나온 문제예요. 섞어 나온 문제고 자, 그래서 519번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풀어보시겠어요? 이제 사실 다 배웠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시험 범위가 합성까지 했으면 좀 맛이 떨어져요. 재미없어요. 합성은 그냥 하면 되는데 역함수랑 섞여야 맛이 살아요. 막 걔네들이 버무리면서 막 같이 물어보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도 절대로 합성만 따로 안 나오고 역함수랑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합성의 기본 원리 오른쪽부터 왼쪽도 유지를 하시고 역함수가 나올 타이밍은 방금 했던 그 내용들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것도 이용하셔서 뭐 구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놀다 보면 풀립니다. 요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뭐 어쨌든 좀 이제 아마 신체 리듬은 시험 끝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 솔직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놀고 다 놀고 하기에는 수학이랑 과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야. 다들 이제 공감하잖아요. 다들 중학생 때는 100점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좀 공부하는 양을 많이 늘리시고 만약에 학원 숙제가 좀 적다고 느끼면 여러분 더 요구하세요. 사실 문제를 대빵 많은데 사실 줘도 안 풀어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나는 사실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야. 많이 풀어봐야겠는데 별로 안 풀어보는 것 같아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합성의 기본원리. 자, 오른쪽부터 왼쪽 방향입니다. 여기다가 마상 넣으시면요,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얘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든가 아니야. 여러분들 구하든가. 혹은 아까 제가 한 도입부 있을 거 아니야. K라고 두고 원래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어쨌든 합성이랑 같이 나와서 뭐 좀 심플하지만 괜찮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게 524번이 아까 제가 혹시 기억나? 위에 있는 요거 세 개 묶어서 이제 간단히 하는 계산문들을 만드는 게 이제 요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뭐 이렇게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막 합성 막 섞여있고 막 길어. 길면 역시 수학에서는 길면 뭐가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 집합이 더 길면 간단히가 돼요. 그게. 여기도 뭔가 길면 저 위의 성질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요 이게 막 지워지면서 막상 몇 개 안 남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놀아볼까요? 자, 얘를 봐봐. 얘 보시면요 위에 써있죠. 요 성질을 암기합시다. 드모르간 비슷한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인버스를 한 개씩 줄 수 있는데 앞뒤로 순서가 바뀐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지금 F가 있었잖아. 여기서 또 위에 써있죠. 요게 뭐다? 요게 항등함수 I가 됩니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면요 I가 되거든요. I. 그리고 혹시 아까 쉬는 시간 전 내용 기억나? I는요 숫자로 치면 0 같은 거라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막상 이 문제는요 막상 그냥 이거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전 합성이랑 그 성질 그때도 잠깐 말했어요. 이제 걔네들이 같이 묶이면 이런 계산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좀 간단히 만드는 거예요. 쭉쭉쭉쭉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쟤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할 줄 아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야. 좀 긴 애들은 뭔가 좀 길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길면 간단히 해서 또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이 페이지에 혹시 아까 여러분들 왼쪽에 이거 그림 기억나?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제 이 그림은요 합성과 역함수 공통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제발 외우세요. 이 그림 나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가은아 뭐였더라? 여기 Y쪽이 나와 있으면 여기를 채우시고요. 여기가 나와 있으면 여기를 채워줘야 여러분들이 놀 수 있다고요. 얘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얘가 뭐다? 일종의 다리 역할이야. 얘 때문에 반대편 Y를 다 채울 수가 있고 Y가 나오면 X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주 보이잖아. 유명하다는 겁니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기가 A, B, C, D, E가 되겠죠. 그래프는 사실 뭐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역시나 합성인데 어디에다가? 인버스에다가 B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건 F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역함수에서 얘는 원래 Y였지. 그래서 약간 쟤를 그냥 Y라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얘를요 원래 함수한테는 사실 이게 Y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얘를 사실 Y라고 보고 아까처럼 Y에서 거꾸로 가자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역함수는요 이 자리가 원래 Y 자리였잖아. 그래서 이 B를 보실 때 X가 아니라 Y라고 보고 거꾸로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C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함수였다면 다시 원래 함수였다면 거꾸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역함수 거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꾸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이 C에서 한 번 더 내려가 보시면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역함수는 거꾸로 Y에서 X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올라가잖아.
역함수는 내려간다라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이 문제. 아까 제가 별표를 하나 더 친 게 있어요. 그게 이걸 보고 친 거예요. 이거 물어보실래요? 제가 아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역함수는 딱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 원래 함수가 1,1, 역함수는 2,1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숙제할 때 개만 잘 써도 다 풀립니다. 얼마나 거예요. 두 번째가 가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원래 교점은 연립을 해야 되고 그럼 역함수를 구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구할 만해서 그냥 사실 가능해요. 근데 역함수를 안 구하고 싶어요. 누구랑 하자? 갑이랑 누구랑 하자? 걔랑 하자는 거예요. 다시 원래 이 문제는요 누구랑? 얘랑 얘의 교점 문제야. 그치? 근데 우리는요 안 구하고 싶다는 게 사실은 결국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못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자? 얘랑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 이해하시면요 저 교점은 얘로 지나가요. 그래서 얘를 안 구하고 얘랑 원래 함수. 저 원래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되고 어쨌든 교점이란 말은 연립을 하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연립해 보시면 그때의 x값 구할 수 있고 그때의 y값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면 시험에서 아마 이게 시험 나올 겁니다. 좀 예언할게 나올 거예요. 이런 멘트 나오면 이제 y는 x랑 하면 되겠구나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죠. 양쪽에 3 곱한 다음에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x값 나오잖아요. 그리고 y값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항상 x랑 y랑 똑같아요. 이 교점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3곱만 마삼이 나옵니다. 요게 a, 요게 b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숙제는 그래서 여기 페이지까지랑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재료 여러분들 뭐 별로 많진 않아요. 일단 아직은 초반이라 요만큼 드릴 건데 제가 상담 때 말했지만 이제 요번에 제가 너무 후반부에 천천히 너무 이제 힘들어해서 좀 템포를 맞추기 위해 다음 주를 조금 더 드릴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입니다.